머리 떼지. 예전의 밥짓기는 요즘과 비교하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마솥밥은 뜸들이기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므로 뜸들이기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뜸이 잘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설익지 않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 아직 안 됐어요? 뜸이 덜 들었어. 바로 줄게. 뜸 들면. 요즘 도시 어린이들의 아침 식사는 뜸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아무 때나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도시 가정의 경우 빵이나 습 또는 옥수수 등 곡물을 가공한 것에 우유를 부어 먹는 것 등 간편하게 즉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가정이 점차 느는 추세입니다. 어린이 혼자서도 차려 먹을 수 있는 이 같은 식사는 준비하는 부산한 과정이 없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즐기는 자동 판매기의 인스턴트 커피 맛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하기조차 합니다. 다방 커피보다 싸고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마실 수 있어서 업무 능률도 효율적입니다. 사무실에 손님 접대도 일회용 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로 하는 것이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라면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바빠서 간편하게 또는 주머니 사정 때문에 혹은 간식으로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있어서 점심을 라면으로 일부러 선택해 먹는 사람들도 적은 숫자가 아닐 정도로 라면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가장 친근한 인스턴트 식품의 대명사입니다. 최근에는 끓일 필요 없이 더운 물만 부으면 1분에서 3분 만에 바로 먹을 수 있는 더욱 인스턴트화된 라면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인당 50개씩 모두 연간 약 4천억 원어치의 라면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값싸고 간편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그 딴 면보다는 그 편의성만 상당히 추구하지 않는가. 따라서 가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나 이런 주거 지역에서는 간단히 전화 한 통 오면 그 금방 맺는 짜장면을 약 600~700원에 배달해서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따라서 그것이 어쩌면 인스턴트 식품의 가격 상한선이 돼서 그 이상은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개발도 제한되는 이러한 실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단의 필수 음식인 밥과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최근 인스턴트화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포장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인스턴트 식품인 레토르트 식품은 공장에서 각종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특수한 포장 봉지에 나눠 담은 다음 레토르트라는 고압 솥에 넣어 살균 처리한 것으로 1년 6개월 동안 장기 보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요리하는 식으로 각종의 원료가 2차, 3차 가공 공정을 거치지를 않고 직접 그 천연 상태로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요리하는 그 요리의 맛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스턴트 식품으로서의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끓는 물에 담그거나 내용물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 덮여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짜장이나 카레, 햄버거를 비롯해 최근엔 밥과 찌개, 비빔밥 등 우리 전통 음식까지 모두 2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온장고 식품, 즉 보존 기간은 하루지만
포장을 뜯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점차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주부들은 좀 외면하는 편이었죠. 그쪽 방향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제 50대, 60대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품까지 여기서 팔면 주부들이 뭘 할 건가 하는 그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차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젊은 분들이나 30, 40대 주부들까지도 요즘은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주부들이라고는 하지만 젊은 주부들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일회용품이라든가 이 즉석식품 같은 그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제 자식에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울 만큼 그 아이들은 그때그때 사서 아직까지 아이가 어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서도 교육도 앞으로 점차 시키기는 하겠지만서도 이렇게 봐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금방 느낄 수 있는 그 필름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빵보다는 나가서 예쁘게 포장된 빵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이러다가는 정말 엄마들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활이 바쁘고 복잡해지면서 레저용 또는 맞벌이 부부와 요리에 서툰 젊은 주부들, 그리고 직장과 학교 관계로 혼자서 식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두와 어육 가공품, 피자 등 각종 냉동식품과 된장, 고추장, 쌈장, 고기 양념 등 양념류, 그리고 김구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생활의 구석구석의 인스턴트화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젖 먹일 때 젖병에다가 부을 때 여기 눈곱 맞추기도 힘들고 힘들었어. 아마 애기농으로 쌓고. 이번에 새로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게 참 좋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따서 먹일 만큼 양만 병에다 따라서 바로 먹이면 되는 거래요. 참 세상 좋다. 별리게 됐어. 끓여서 식힌 뒤에 보온병에 담아뒀던 물을 젖병에 부어 조제 분유를 타서 농도를 맞추던 분유 타는 과정을 모두 생략시킨 제품입니다. 외국에선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ready to feed, 즉 끓여서 식힌 물 등의 사전 준비 없이도 젖병에 담기만 하면 그대로 아기에게 먹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기용 종이기저귀는 연간 2억 개가량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늘 사용하는 경우를 비율로 따져보면 2살 미만의 아기 200만 명 가운데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외출이나 여행, 잠잘 때 또는 엄마가 아플 때 등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는 횟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통상 마스크라면 흰색을 많이 사용하고 또 면이고 넓은데 이거는 스펀지로 되어 있으니까 통기성도 좋고 첫째, 둘째는 간편하고 또 뭐랄까 인스턴트 식품과 마찬가지로 쓰다가 더러워지면 바로 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편하다 봅니다. 위생과 보건상의 이유로 의료 부문의 일회용품 사용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고 최근엔 수술 가운과 덧신 등도 상품화될 계획입니다. 병원이나 이런 산업체에서 쓰는 것은 위생적인 요구라든가 법적인 요구, 또 작업의 표준화 이런 요구 때문에 이미 널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쪽 분야에서는 아직 그 제품들의 태반이 수입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위생용이나 가정용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국민소득이 2,000불을 넘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산업화 단계에서의 이런 모든 것이 뒤늦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일회용품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밀 실험실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인쇄소 등에서는 일회용 작업복과 특수 종이로 만든 일회용 걸레들도 최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쉽고 빠르고 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과정을 생략 또는 단순화하려는 것은 산업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인스턴트화는 간편할 뿐 아니라 경제적이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하다 보니까요, 걸레로 닦고 또 행주로 닦고 그 행주에 묻은 걸 또 삶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시간적인 거나 또 연료비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한 번에 닦고 버리는 게 좀 더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아기를 기르며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주부의 경우 종이 기저귀는 기저귀를 빨고 삶고 말린 뒤 손질에 접는 데 드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그 여유만큼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고마운 상품입니다. 굳은 날이면 기저귀를 말리느라 다림질까지 하는 이 주부도 외출할 때나 몸이 아플 때 종이 기저귀를 사용함으로써 즐거움과 편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인스턴트화, 즉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생략시킴으로써 우리가 혹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없을는지요. 물리적인 과정을 생략시키면서 함께 생략시켜버린 소중한 그 무엇은 과연 없을는지요. 그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뭐 기저귀 같은 거 장만 미리 하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네, 지가 직접 했습니다. 내가 가서 장에가 떠다가 채 말라서 감침질해서 맑게 빨아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또 잿물 내서 이제 울커가지고 또 헹궈서 이렇게 해서 짜서 널었다가 이제 이 조금 덜 말랐을 적에 이렇게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꼭꼭 밟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널었다가 이제 깨끗하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애기 배내 쪼그리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싸서 우리 며느리한테 갖다 줬어요. 예. 그 시장에 가면은 요새 그 기저귀 같은 거 잘 만들어서 파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사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내가 바꿔서 했지. 왜 그러셨어요? 내 정성 좀 들여보려고요. 시장에 가서 기저귀를 사실 형편이셨더라도 기저귀를 직접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러면요.
내 손으로 내 정성 들여서 만든 게 좋지요. 그렇게 해서 이거 키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손공 들여서 키우니까 좋지요. 기저귀를 만드시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귀찮다 이런 생각? 아니 그래요. 아주 나 혼자 손잡아보는 기분 때문에 참 기분 좋았어요. 손님 접대하느라고 잔치 음식 만들고 할 적에 예전에 네. 귀찮거나 그런 생각, 힘들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드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가면 그런 거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뭐 얼마나 재미가 나고 뭐 밑을 지능을 잠을 안 자도 잠이 더 안 오지. 다리 잘 째게 요거 해놓고 이거 위에 만들었노 이런 솜씨 있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언제 뭐 잡으러 본 게 어디 있어요. 뭐 밑을 일주일 얼마 안 자도 잠이 하나도 안 오지. 그 위에 끼는 재미로 붙여야 돼. 뭐라도 재미가 있으면 잠이 어디 오고 뒤인 것도 어디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이나 또는 성취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만큼 박탈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성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적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들의 음식을 정성껏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만족, 성취감, 또 아이들이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옷을 입을 때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스턴트 생활 문화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음식 자체를 쉽게 먹게 됐는데 그 뒤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다 잊어버립니다. 즉 현상만 놓고 그 지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과정은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음식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덜 생각할 수 있게 될 거고 또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렵게 이룩해진 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오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또는 우리의 생활의 이기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 가지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목적 이꼬로 전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고 빠른 것이 좋긴 하지만은 그것이 편리하고 빨라야 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데도 편리하고 빠른 것을 무조건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 노작 어렵게 일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이러한 가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목적, 수단, 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급속한 인스턴트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확실히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베이터는 편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뒤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타지 않고 혼자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마자 재빨리 닫힘 신호를 힘껏 누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사이에 껴들어가 본 경험이 혹 없으신지요? 함께 타고 함께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타고 내린다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더욱 빨리 가기 위해서 닫힘 신호를 빨리 누른다면 문은 더욱 빨리 닫힐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들 마음의 문도 빠른 속도로 닫히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2초만 기다리세요.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이런 캠페인을 볼 수 있습니다. 6초 정도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2초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전체가 편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타는 즉시로 닫힘 버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안에 그 많은 고장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첫째.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그런 필요 이상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가지고 과연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조급한 행동은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과 독창성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화의 상징으로 자동 판매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즉시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젊은이를 가리켜서 자동 판매기형 젊은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상당히 점잖고 예의는 바르지만 자기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자동 판매기의 경우는 동전만 넣으면은 이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즉석에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에 이 속에 젖질 않고 어떤 자기의 창의력을 동원하지를 않는 상태에서 윗사람이 시킨다든가 또 부모가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려는 이런 획일성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대에 와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인스턴트적인 문화 형태는 우리 생활 도처에 나타나고 있죠. 요즘은 많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라는 게 구조면에서 어떻습니까?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 졌다 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아주 독창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획일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요즘 신입 직원들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직장 생활한 걸 보게 되면은 윗분들 지시가 즉시 답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조사나 아무 생각 없이 우선 해답을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에 대한 깊은 사고가 없이 그냥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조금 주변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해결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자판기처럼 즉시 결론을 내리는 조급함은 즉석 결정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무리한 즉석 결정, 즉석 해결 방식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사람들이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친구 따라왔다가 자기는 생각도 없다가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결정을 첫째 너무 간단히 내리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요거는 요렇게, 요 부분은 요렇게 그런 식으로 아주 자기 몸에 대해서 마음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너무 간단히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고 나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3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다가 어느 학과를 선택하든가 자기가 장래에 무엇이 된다든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간다 이거죠. 가가지고서도 갈팡질팡하고 그 경쟁률을 보고서 4시, 5시 막 마감 시간 되기 전까지도 갈팡질팡하다가 즉석에서 도장 찍고 고쳐가지고 원서를 내는데 그게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붙고 보자는 인스턴트적인 당장의 욕구가 학과 선택을 즉석에서 하게 하고 자기 몸도 인스턴트 상품처럼 즉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박앤세일에 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즉석에서 충동 구매하듯 성형수술을 결정하는 것. 깊이 생각해야 하는 과정을 무시한 이런 즉석 결정들은 모두 후회를 낳고 후회가 쌓여서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관계마저 즉석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기타 친구 관계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식구들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로 할 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을 경우에 너 언제 봤냐 말이야. 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무척 많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뭐 더 요사이 그 뭐 인스턴트 식품식으로 한 번 먹으면 버리는 식으로 모든 걸 갖다 자기 그 욕구 성취가 되면은 그 성취된 이유부터 저 사람 언제 봤냐는 식으로 많이 저버리는 그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인스턴트 문화가 생활 문화가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거, 윤리적인 거, 가치적인 거 이런 것을 등한시할 위험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간관계도 쉽게 금방 하고 쉽게 끝난다면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끈적끈적한 인간적인 인간관계는 아마 점점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은 장기 보존을 위해서 대개 수분을 크게 줄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은 건조하고 메마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있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과정을 알 수 없는 인스턴트화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노동이 분업이 됐습니다. 모든 게 분업이 돼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부모들이 바깥에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건 자식들이 모르고 지낸다 겁니다. 따라서 애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큼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부모에 대해서 행패를 피는 또는 부모를 폭행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례도 생긴다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또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밤을 샜다. 나 때문에 애썼다. 나 때문에 소리 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모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애틋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한 또는 부모들이 자식으로 해서 고생한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도 중요합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만 애정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즉석으로 되다 보면 결과는 음식은 됐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정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성이 메마른 감정이 메말른 사람이 태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물건은 자동화와 대량 생산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값싸게 인스턴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석 사진이 쉽게 변질되듯 물건도 즉석으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어서 굽기도 전에 속성으로 웃자란 나무는 겨울 추위를 못 이기고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도 과정을 무시하고 쉽고 빠른 결과만을 강조하다 보면 심성과 인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회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자면 어려운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천천히 또 기다리는 것도 좋은 것이 있고 또 비경제적인 것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예술이라든지 또는 윤리적인 거라든지 또는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보다는 어렵고 또 절차가 필요하고 또 번거롭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 생활예절 같은 건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자면 별로 이유가 없는데도 노력을 투입하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를 하나 예를 든다면 제사를 빨리 지내는 즉 빠르고 쉽게 지내려고 제사를 빨리 음식도 안 차리고 지낸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정성이 깃들지 않기 때문에 제사의 가치,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우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학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정신적, 윤리적, 가치적 측면의 고가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간성의 문제까지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스턴트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좋은 면이 있지만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는 정신 생활에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어 회화를 1, 2개월에 완성해준다는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책도 다이제스트판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읽고는 원작의 진술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귀찮은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욕구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졸음이 오게 되고 또 졸음이 오면은 공부도 귀찮고 또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밤이 지나고 내가 한숨을 자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내가 대학을 붙어서 합격한 대학생이 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가끔 갖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고3 생활을 어렵게 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든 한두 번쯤 가져봤음직한 이 같은 조금은 애교 있는 소원이 확대되고 습성화되면 불로소득을 바라게 되고 투기나 한탕주의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날로 가속화하는 인스턴트화의 열기가 빚어내는 각종 증세들, 이른바 인스턴트 증후군의 나쁜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인스턴트 증후군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탈인스턴트화의 잔물결들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서울 신당동의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떡볶이 골목입니다. 40여 개의 이 골목 떡볶이 식당들은 항상 손님들이 붐빕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곳 식당들은 서비스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 떡과 야채, 양념 등 재료를 담은 프라이팬을 주고 손님들이 볶아 먹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청소년과 주부,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즐겨 찾는 이 골목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값싸고 푸짐하고 맛있다는 기본적인 장점 외에 또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할까요? 직접 만들고요. 또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먹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요. 제가 이렇게 물도 더 넣고 고추장도 더 넣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개성대로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만들어진 떡볶이는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재료만 갖다 줬을 때는 그 자기가 만들면서 어떤 그 맛에 대한 걸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떡볶이, 그러니까 특히 대중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요, 그냥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먹으니까는 어떤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나 이럴 때 시간 같은 게 이렇게 없으니까는 그 먹는 자체로만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재료만 주니까는 그걸 만들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떡볶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대라 그럴까요? 이 골목의 떡볶이에는 인스턴트 라면도 들어가고 즉석에서 볶아 먹는 방식도 말 그대로 인스턴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꽉 짜인 인스턴트적 요소에 볶는 과정과 양념 배합이라는 여백을 남겨둠으로써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과 만드는 귀찮은 과정을 기대와 대화라는 즐거움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의 이 같은 탈인스턴트화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즉석 빵집이 늘고 있는 것을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리 만들어서 잘 포장해둔 빵보다 갓 구워낸 빵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갓 구워낸 빵을 사가기 위해서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빵집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냉동해둔 빵 반죽을 사다가 집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모양을 빚어 오븐에 넣고 구워 먹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준서가, 너는 여기서 무슨 모양부터 먼저 먹을래? 동그란 거.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네가 갖고 온 게 어느 거 같아? 저건 네 거잖아. 여기 요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이 기계가 느림뱅이라서 그래. 일본 또 한 10년 전에는 인스턴트 식품가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호기심 또 하고 많이 팔아는 거예요. 그래도 요새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보다 백화점이나 슈퍼에서도 우리 방 교동도 마찬가지인데 반죽기는 팔아가지고 주부들이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오븐 렌지나 가스 오븐나 그런 기계에 써가지고 방 그거 집에서 그거
식구들이 먹고 그런 유행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스턴트 식품가 많으니까 주부들이 마음이 없는 식품 뭐 단순하게 만들으니까 애들은 또 우리 엄마 어머니 맛이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게 정도 뭐 이상하게 생기는데. 날로 뜨거워지는 인스턴트화의 열기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급속한 인스턴트화의 열기가 빚어내는 인스턴트 증후군의 영향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산업심리학자들은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즉석으로 손쉽게 모든 걸 해보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편리하고 좋은 걸로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옷을 꾸며 입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서 기성복을 사서 입는 것이 싸다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그래서 보면은 그 자봉틀이 현재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팔리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자봉틀이 다시 팔리기 시작합니다. 뭐냐? 내가 맹기로 본다 겁니다. 맹기는 도중에서 생기는 기쁨이라든지 만족이 있다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맹긴 것이 자봉틀 하는 것이 좀 삐뚤빼뚤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맹기로줬다라고 했을 때 그 옷에 가지고 있는 의미 틀려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외국서 통계를 보면은 5,000불 이상 됐을 때 국민소득 5,000불 이상 됐을 때 자봉틀이 다시 팔리기 시작하고 번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옷본이 많이 팔려서 그 옷본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만들고 내가 그 전부 하는 그 과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은 뭐냐 최근의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do yourself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내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책상을 규격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댄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만들어준 것을 둬뒀을 때 이것은 하나의 축적된 부모가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상에 또는 도자기에 매력이 애착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즉석으로서 오는 그 잘못된 부작용 너무 신경 쓰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건 자연히 사람들의 만족의 형태가 변화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새 쓰는 말 중에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을 씁니다. 하이테크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을 말하자면은 그걸 대량 생산에 의한 기계에 의해서 테크닉에 의해서 제품을 맹깁니다. 근데 그 제품 맹긴 걸 그대로 주면은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집은 요새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스턴트화해서 되는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가면 그게 잘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 테크닉 말고 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터치라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라는 과정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라면이 있죠. 라면을 맹기렸는데 라면을 그대로 컵에 넣어서 물을 부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라면에 다른 걸 좀 가미해서 또는 깨끗한 그릇에 또는 아주 뭐라 합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깨끗한 위생적인 분위기에서 또 음악 나오는 데서 라면을 먹였을 때에 그때 라면 맛은 틀려집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고도의 생산에 의해서 생산 방법에 의해서 싸게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터치가 들어가다가 합니다. 사람의 정의, 사람의 손길이 또는 그 아름다운 또는 깨끗한 그 웨이트리스트의 그 서비스가 있을 때에는 같은 라면이라도 라면 맛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고 좋은 것만 찾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정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테크닉에 의해서 즉석만을 강조했는데 이제 즉석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한 것이 들어가야지만 물건이 팔리게 됩니다. 이 같은 낙관론대로라면 최근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정성을 들이고 과정을 즐기는 취미 활동이 늘어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자기 굽기와 목공일을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보니까 할수록 굉장히 정이 가고 또 집에 애기 아빠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장식품을 이런 걸 하나 사다 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유 뭐 그런 걸 하느냐고 그러는데 만들어서 이제 집안을 다 장식을 해놓고 보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너무너무 정이 가고 굉장히 좋아해요. 애기도 아직 어린데 제가 하면은 옆에서 다 따라하고 온갖 걸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고 또 선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이 만들어서 준다는 그것 때문에 사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녀에게 관심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기한테 뜨개 옷을 해입히거나 그러면은 그 무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아기한테 관심을 쏟게 되고 정성이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기들한테 가정교육에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석찌개감을 사다가 끓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포장을 뜯고 그냥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끓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료를 사다가 다듬고 주부가 식구들 구미에 맞게 정성껏 양념 배합을 해서 끓이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찌개를 끓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또 바쁜 생활 속에서 경우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찌개를 선택했을 때 왼쪽에 생긴 여백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질 여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과정이 생략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를 어떻게 건전하게 그 활용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그 과정이 생략되는 데서 올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빈곤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 좀 더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물질적인 그 측면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그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러한 그 안이한 그 사고 방식이 인간 생활의 다른 측면에도 어떤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즉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그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장시간의 그 노력과 또 성의 그리고 서로 그 같이 나누는 공통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즉석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있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그 즉석 해결 방식을 이런 그 사회생활의 다른 측면, 인간관계 면에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가는 복잡한 거리를 이따금씩 창을 통해 내다보며 다소 한가롭게 누군가가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가서 잠시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합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참으로 간편한 인스턴트를 즐기는 저 모습은 바로 인스턴트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현재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바쁜 걸음으로 복잡한 거리로 나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서 중증의 인스턴트 증후군을 그대로 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스턴트 증후군을 악화시키고 있는 의식의 인스턴트화에 지금이라도 제동을 거시겠습니까?